우리가 드라마 학도로서 글을 쓸 때 염두에 두면 좋을 것들이 있습니다. 학부생 정도의 수준에서 어떤 드라마적 작품에 대해서 감상문을 쓸 때 이러한 점들을 자신의 글쓰기 안에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수업에서 강의했던 내용인데요. 비단 그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뿐만 아니라 드라마적 예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법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롯을 요약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제물을 제출할 때요, 줄거리를 요약해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줄거리를 요약한다라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공부한 내용, 아리스토텔레스 시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플롯을 요약하자라는 것입니다. 플롯이라는 것은 사건의 배열입니다. 극작가가 사건을 배열한 방식, 어떻게 배열했는가를 인위적으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플롯이라고 하는데, 간단히 생각하면 이미 제가 예를 들었던 것 같지만 데이트 계획을 짜는 것이죠. 아침 몇 시에 만나서 뭐를 하고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실까 아니면 어디 다른 데 놀러 갈까, 커피는 나중에 마실까, 이렇게 자기가 내러티브, 자기의 이야기를 쫙 꾸미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사건들을 언제 발생하도록 배치할 것인가, 이것이 플롯인데요. 다른 문학 장르들과 다르게 드라마의 경우에는 이 플롯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플롯의 요약을 해내는 능력을 보이는 것이 또 감상자로서, 연구자로서 중요한 태도와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작품을 읽고서, 어떤 작품을 감상하고서 글을 쓸 때는 줄거리 요약을 플롯 위주로 해주는 겁니다. 자기가 나는 이렇게 플롯을 요약한다, 나는 이렇게 플롯을 요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자신의 글 안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을 가지고 예를 들어봅시다.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작품 안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몇 개 없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테베의 시민들이 와서 왕에게 퍼지고 있는 역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이디푸스는 그 백성들에게 내가 그 죄인을 잡아내서 역병을 근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하나 둘씩 궁전으로 불러 모읍니다. 누구는 와가지고 이 역병의 원인에 대해서 이러한 유래를 설명하고, 누구는 뭐 또 어떠한 걸 이야기하고, 예언자가 와서 이 역병에 대한 것을 더 이상 캐지 마라 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화내고, 그러니까 또 왕비가 더 이상 사건의 진실을 캐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래도 캐겠다고 그러니까 왕비는 퇴장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양치기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오이디푸스를 어렸을 때 구해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이 모든 화근의 근원이 자기임을 깨닫고 들어가서 눈 찌르고 왕비는 자살한다. 이게 이 작품 안에서 발생한 사건들의 모든 것이잖아요. 그러면 보십시오. 어렸을 때 오이디푸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신탁이 내려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고, 이 얘기는 작품 안에서 사건으로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것들은 다 그냥 배경 설명이고, 이 배경 설명들은 어떻게 독자들에게 전달이 되냐 하면 사건이 아니라 대사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그래가지고 자기 옛날 그 양아버지 집에서 술을 먹었는데 어떤 술 취한 사람이 너는 임마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젊은 오이디푸스가 집을 나와서 가출해가지고 떠돌아다니다가 삼거리에서 노인을 만나가지고 죽였다. 그러다가 스핑크스를 만나가지고 수수께끼를 풀었다. 그러다가 테베에 와가지고 왕이 되었다. 이 얘기들은 작품 안에서 사건으로는 발생하지 않았죠. 모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것들은 작품의 배경 설명인 것이고, 그냥 인물들의 말을 통해서 그냥 회고되는 것이거든요. 이것들은 사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플롯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면을 채운다면 그것은 즉 이 사람은 드라마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구나. 플롯을 요약하는 능력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드라마 전공자들에게 있어서 드라마라는 장르에 있어서는 이 플롯을 파악하는 능력, 플롯의 요약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감상문을 쓸 때 플롯을, 그러니까 작품 안에서 발생한 사건들 위주로 줄거리를 요약하고 작품의 내용을 요약해 주십시오. 다른 문학 장르들에 심취한 사람들, 다른 식의 장르의 훈련이 많이 된 사람들은 자꾸 제가 이 드라마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방식으로 줄거리를 요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이러이러한 신탁이 있어가지고 오이디푸스 왕은 어느 왕궁에 입양돼서 자랐는데 거기서 술 취했을 때 어느 취객이 한 말에 충격을 받아서 가출해가지고 방랑하다가 뭐 삼거리에서 노인을 만나서 살해했는데 그 다음에 스핑크스를 만났는데 죄다 작품 안에서 발생하지는 않은 이야기들을 서술하면서 거기에다가 문장의 아름다움을 입히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은 보면 많은 문학소년, 문학소녀들 또 이른바 인문학의 교양 있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신들의 그 역량이나 자질 또 소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 단계를 좀 넘어가 봅시다. 플롯을 요약하자라는 겁니다. 내가 플롯을 파악할 수 있다. 플롯의 구조를 파악하고 있고 나는 그 구조를 이렇게 제시한다. 내가 요약해서 제시한다. 라고 감상문에 글을 써주십시오. 드라마라는 장르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드라마 장르의 특징 중에 하나를 오늘 우리가 언급하고 있죠. 요거는 미처 몰랐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플롯이 중요하다. 플롯을 요약하자라는 것이죠. 어떤 작품을 접했을 때 그 드라마틱한 작품에서, 드라마의 작품에서 그 안에 어떠한 사건들이, 어떠한 인시던트들이 발생했는가를 잘 주목해서 보는 것입니다. 플롯을 요약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화려한 글을 쓰기보다는 쉽고 명료한 글을 쓰자. 이게 우리가 이번 학기 내내 학문적 글쓰기를 지향하면서도 동시에 추구해야 할 바입니다. 우리가 과목 이름에 문학이 들어가 있어서 문학적인 글을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가 쉬운데요. 그거 좋은 생각이지요. 우리의 문장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문장이 화려해지는 것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장이 화려하지 않지만 문장이 쉬우면서 명료하게 전달되면서 문학적인 아름다움을 갖는 글들이 있죠. 우리는 그런 글들을 쓰도록 한 학기 동안 노력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글쓰기를 연습하면 우리가 문학적인 글도 잘 쓸 수 있고 학문적인 글도 잘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학문계의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고 문학계의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다 아는 얘기인데 이것을 실천하기란 그리 쉽지 않죠. 학문계, 문학계 이런 데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겉멋도 많이 든 데다가 주변에서 하도 멋들을 부려대고 어렵게들 글을 쓰니까 아 이거 참 내가 글을 쉽게 쓰면 내가 빛이 덜 나는 게 아닌가, 내가 남들이랑 비교했을 때 기가 죽는 것이 아닌가,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들어가지고 자꾸 화려하고 어렵게 글을 쓰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늘
그런 식의 어리석은 질문에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심지어 학문계 같은 데서 대놓고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글은 어렵게 써야 되는 거야. 농담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글을 어렵게 쓰면 누가 나를 까지를 못해. 칸트의 그 저작들 봐라. 그거 너무 어려우니까 아무도 칸트를 까지 못한다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하는 사람들 학문계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런 말은 진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담으로 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이런 농담이 회자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주변에 화려한 글, 어려운 글들이 넘쳐나고 있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런 글들 앞에서 기가 죽는다는 현실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 이거 한번 이번 학기 동안 시도해 보죠. 화려한 글을 쓰기보다는 쉽고 명료한 글을 쓰자.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진부하지 않은 글의 마무리를 늘 궁리하자. 이것도 우리가 평생 노력해야 될 문제인데 이번 학기에서부터 우리가 좀 계속 시도해 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마무리들이 제일 흔합니다. 학생들이 과제물, 우리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의 과제물들도 보면 어떤 그 작품을 보고 나서 감상문을 잘 쓴 다음에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적당한 마무리가 떠오르지 않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끝내는 거죠. 이번 과제를 통해서 나는 이 작가의 이런 작품에서 큰 감동을 받고 느낀 점들이 많았다. 이렇게 글의 내용이 쭉 이어진 다음에 마지막에 그의 다른 작품들도 읽어보고 싶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내는 거. 이거 한 100명의 학생이 감상문을 쓰면 80명 정도는 이렇게 글의 마무리를 해서 내거든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글을 마무리하지 않도록 자기 나름대로 많이 궁리를 하고 머리를 쥐어짜서, 제가 머리를 쥐어짠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머리를 정말 쥐어짜야 됩니다. 고민하고 머리를 쥐어짜서 자기만의 새로운 글의 마무리를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되냐? 이렇게 묻진 말아 주십시오. 저도 머리를 쥐어짜고 그랬는데도 결국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진부한 방식으로 글을 끝내게 되니까요. 어쨌건 우리들 모두 다 같이 이런 방식으로 노력해 보자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